자, 우리 오늘은 22년 9월 모의고사, 고2 9월 모의고사 내용 한번 파악을 해봅시다.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게 있는데, 지금 우리 공통된 거 먼저 하고요. 공통된 내용들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공통이 아닌 애들 있죠? 학교별로 따로따로 봐야 되는 애들은 뒤쪽에 모를게요. 오늘 몇 번 볼 거냐면 21, 22, 23, 24, 26, 29, 30까지 볼 건데 지금 공통인 파트들은 22, 23, 24, 그 다음에 29, 30이고 21번과 26번은 진건고만 해당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진건고의 21번과 26번은 이 영상의 맨 마지막에서 다뤄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공통 부분 먼저 하고요. 오남하고 진건하고 지금 공통인 부분 먼저들 하고 그 다음에 공통이 아닌 부분은 뒤쪽에서 따로 진행을 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 아마 올라갈 후반부도 역시 마찬가지로 오남에서 따로 다루는 건 오남이나 진건이랑 각각 따로 다루는 거는 영상 뒤쪽으로 빼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찾아가서 확인을 꼭 해서 읽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22번서부터 보기 시작할게요. 자, 22번 봅시다. Most parents think that if our child would just behave, we could stay calm as parents. 자, 대부분의 부모들이 이제 생각을 하기에 우리 아이가 만약에 behave, 올바르게 행동을 한다면 we could stay calm as parents. 부모로서 우리는 이렇게 평정심을 참 유지할 수 있을 거다라고 대부분의 부모들이 생각을 한대요. 근데 여러분 쭉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most parents, 이 most란 말 나왔다 하면 그 뒤로 most 하지 않은 내용이 나오는 거지. 대부분이 다 이런 식으로 나왔다. 다시 말해 우리 뭐예요? 통념이 등장을 하면 통념을 제시하고 나면 통념 뒤에는 반박이 나오기 마련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통념 뒤에 반박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반박은 어디에 나와요? 지금 1번과 2번 지문을 지나고 난 다음서부터는 반박이 지금 나오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자, 마저 읽어볼게요. 그래서 자, 우리의 아이들이 그렇죠? 아이들이 just behave 이렇게 올바르게 행동을 하는 것이 우리를 stay calm 하게 만드느냐 우리를 stay calm 부모로서 stay calm 하게 만드느냐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를 stay calm 하게 만드는 건 과연 무엇일까라는 게 그 두 번째 나오죠. The truth is 하면서 그 진실은 is that managing our own emotions and actions is what allows us to feel peaceful as parents. 지금 뭐예요? Managing our own emotion and actions. 우리의 감정과 행동을 managing, 다루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부모로서 stay calm하게 만들어준다죠. 자, 그래서 따라서 이 글 자체 요 두 개를 묶어서 우리가 주제를 함축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글 자체에 이만큼의 주제가 함축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사실 지금 제가 여기 위에다가 화살표 표기 해놓은 요걸 합쳐 놓으면 그대로 주제가 됩니다. 바로 뭐예요? 부모의 이렇게 아이들의 행동, 즉 외부적인 어떤 무언가가 아니라 부모 자신에 대한 감정과 행동의 통제,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내면의 성장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부모의 내면의 성장. 그리고 이것과 아이들을 키우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2번서부터, 그러니까 지금 통념이 나오고 반박이 2번에서 바로 제시가 됐죠. 그쵸? 야, 그거 아니야. 이러면서. 그러면 이게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느냐? 3번을 보시면 Ultimately, we cannot control our children or the obstacles they will face. 자, 여기서 말하는 they는 부모가 아니라 누구예요? Our children을 말하는 거겠죠. 그렇죠? 자, 아이들이 직면하게 되는
아이들이 직면하게 되는 장애물이라든가, 그렇죠? 혹은 그 아이들 자체를 우리는 통제할 방법이 없어. 따라서 우리가 통제를 못하는 건 아이들과 장애물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아이들과 그 아이들이 맞닥뜨리게 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어. 하지만 우리는 always control our own action. 우리 행동은 통제할 수가 있지. 그렇죠? 따라서 여기서 뭐가 돼요? 그 1, 2번에 대한 1과 2에 대한 근거가 제시가 되네요. 그렇죠? 근거가 제시되네요. 1번 글과 2번 글에 대한 근거가 제시가 됩니다. 이게 기호가 헷갈리겠다. 얘는 1번 목적어, 컨트롤, 1번 목적어, 2번 목적어 이렇게 쓸게요. 그냥. 따라서 뭐다?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저 주제를 저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건 우리가 외부적인 거, 아이들과 관련된 이런 외부적인 것들은 전혀 통제가 안 되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통제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저런 식의 주제가 나온다 이 말이겠죠. 자, parenting isn't just about what our children does, but about how we respond. 자, 양육이라고 하는 건 아이들이 무엇을 하느냐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대한 것이다. 자, 사실 네, 주제를 강조하는 핵심 문장이 지금 나와 있는 상태죠. 아이고야. 4번 요 지문 자체가 지금 주제를 강조하고 있는 핵심 문장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주제를 강조하고 있고, 아이고, 주제를 강조하고 있고, 주제를 강조하고 있고요. 그렇죠? 요 말 자체를 빈칸으로 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말 자체를 이걸 쏙 빼서 빈칸. 혹은 야 이거 문장 중간에 있는 문장인데 1, 2, 3, 4, 5번 중 어디다 들어갈래? 와 같은 삽입 문제로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 지문. 솔직히 얘를 빼도 3번서부터 5번으로 글이 넘어가는데 그렇게까지 이상함을 잘 못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요런 문장들 위치 정확히 보시고 들어가야 돼. 우리가 애초에 이런 애들을 처음 맞닥뜨렸다면 자, 얘네가 왜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이미 읽고 나서 읽은 지문을 가지고 시험을 보는 거기 때문에요. 여러분 당연히 4번이 저 위치에 왜 들어가야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기 있었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문장들 잘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in fact, 사실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in fact라는 말 자체가 보통 두 가지 문장을 이렇게 연결했는데 쓰죠. in fact 하고서 뭐 보통 이제 대문자 쓰고 접속사로서 이게 이렇게 두 개의 문장을 보통 연결을 하는데 강조가 여기에 오죠. 얘네 둘이요 보통 반대되는 내용인 경우들이 많아요. 얘네들이 서로 상반되는 내용인 경우들이 많거든요. 무게는 B에 실립니다. 따라서 인팩트가 나왔다면 인팩트 앞에 나왔던 어떤 특정한 문장보단 뒤쪽을 잘 보셔야 되는데 얘는 이게 4번 문장에 대한 5번의 인팩트는요. 지금 보통 이렇게 쓰인다라는 거라기보다는 이렇게 보통 쓰이는데 이렇게 상충되는 이론을 써놓기 마련인데 얘는 앞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팩트가 나왔다고 무조건 상충되는 반대 내용이 올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부연 설명 얘네 둘이 동시에 4번하고 5번이 동시에 이 주제에 대한 주제와 근거 이런 애들을 강조해주고 있는 상태겠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경우도 있더라. 강조 표현으로 사용이 되는 경우도 있더라. 라는 거 기억을 좀 해주십시오. 자, most of what we call parenting, 우리가 양육이라고 부르는 것의 대부분은 doesn't take place between a parent and children. 아이들과 부모 사이에서 발생을 하는 게 아니라 within the parent. 부모 사이에서, 그렇죠? 부모 안에서 발생을 해. 자, 우리 여기 지금 보시면 지금 between 이렇게 나와 있어요. A parents with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but이 나왔어요. 그냥 이걸 but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not A but B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저기서 발생이 되는 게 아니라 뒤에서 발생이 되는 거야. 다시 말해 여기에 지금 take place가 생략돼 있죠.
take place가 생략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children 하고요. 저 between, within이 어떤 특정한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not A but B, A가 아니라 B야 라는 문장에서 take place가 생략되는 바람에 이런 식으로 병렬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한번 잘 보시고 역시 중요한 문장이죠. 그렇죠? 역시 중요한 문장이에요. 우리가 양육이라고 하는 건 부모와 아이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부모 안에서 벌어지는 거다. 자, 6번을 보시면 When a storm brews, a parent's response, 부모의 응답이라고 하는 거, 부모의 반응이라고 하는 게 either calm it or trigger a full-scale tsunami. 자, 여기서 storm이라고 나오는데 우리가 이 storm에 대한 내용을 뭐 간략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폭풍이 벌어진대요. 폭풍이 일어난다. 그럼 우리 폭풍을 뭐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평정심을 유지할 수 없는 부모가 이건 아이에 대한 이야기는 아닐 것 같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같은 것들을 storm이라고 하는 비유적 표현을 사용을 한 거죠. 그래서 평정심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brews 일어났을 때 부모의 반응이라고 하는 게 either A or B 이렇게 나오겠죠? 자, 뭘 할 수 있어요? either or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할 수 있는 게 첫 번째, 자, calm it 그것을 완전히 가라앉힐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it이라고 하는 건 방금 요 앞에서 나온 비유적 표현에 해당하는 a storm을 말하겠죠. 평정심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을 가라앉힐 수도 있고 a trigger of full-scale tsunami. 여기서 이 full-scale tsunami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storm으로 봐야 되는데 storm이 확장된 개념이겠죠. 그러니까 폭풍이 일어났는데 부모의 반응에 따라서 이러한 평정심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가라앉을 수도 있지만 이게 사태가 점점 악화일로를 걸을 수도 있다라는 식의 뭐예요? 아까도 말했듯이 비유적 표현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Staying calm enough to respond constructively to all that childish behave. 자, 모든 여기 that 같은 건 그런, 저런 뭐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모든 그런 아이와 같은 행동에 대해 건설적으로 반응을 하는 거죠. 그렇죠? 반응을 하기에 충분히 stay calm, 평정심을 유지하고 있는 것, 침착을 유지하고 있는 것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요게 requires that we grow too. 자, 우리가 성장하고 있음을 요구해요. 자, 여기서 지금 주어가 길고 제가 항상 수업 시간마다 강조하는 거 양쪽 하이픈이 나와 있어요. 양쪽 하이픈이 나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이어서 없애버리라 그랬어요. 그렇죠? 마지막에 해석해도 되는 겁니다. 자, 얘를 지워버리고 나면 누가 주어인 게 보여요? staying calm이 주어인 게 보이죠. staying calm,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이 require, 요구합니다. 이렇게 보이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얘가 주어구나. 그리고 이 양반이 동사구나. 그래서 얘가 staying, 동명사는 3인칭 단수 취급하는 거잖아요. 3인칭 단수 취급을 하니까 여기에 s가 붙였구나. 다시 말해 require는 안 되겠구나. 자, 이런 거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알았죠? 자, that we grow. 우리가 자라고 있음을, 우리가 성장해야 하는 것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우리의 성장을 필요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that we grow를 그냥 our growing 정도로 바꿔줘도 크게 내용상으로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enough to respond 어쩌고저쩌고서부터 전부 다 이만큼 해갖고 staying calm을 꾸며주는 말이었는데 엄밀히 말하면 calm을 꾸며주는 말이죠. 자, 우리 이제 지어놓은 하이픈 안에 무슨 내용이 들어가는지 궁금하니까 보죠. And the stormy emotion behind it. 그것 뒤에 숨어있대.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또 뭐야?
모든 childish한 행동들 말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모든 childish한 행동들 이걸 말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요게 요거를 가리키고 있어요. 이렇게 가겠죠. 이 뒤에 남아있는 이러한 스토미한 감정들이 그렇죠? 이러한 스토미한 감정들이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게 해석을 하는 중간에 같이 우리가 읽게 되면 이런 뭐 그것 뒤에 숨어 있는 이러한 그쵸 폭풍과도 같은 감정, 격정적인 감정들 막 이런 말들을 같이 넣어서 해석을 해버리면 require를 어디에 맞춰서 주술 호응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게 돼요. 그러니까 양쪽 하이픈이 나오면 과감하게 지우세요, 여러분. 양쪽 쉼표도 똑같아요. 양쪽으로 이렇게 쉼표 나오잖아요, 그쵸? 그럼 그냥 과감하게 지우세요. 양쪽 하이픈도 똑같아요. 과감하게 지우세요. 얘네들을 해석하느라 정작 메인 센텐스를 못 보고 있다면 이거를 해석 안 하니만도 못해요. 얘네들을 지워버리고 양쪽 콤마와 양쪽 하이픈을 모두 지워버리고 이쪽과 이쪽 남아있는 쪽을 가지고 해석을 한 뒤에 얘네들을 마치 예시나 부연 설명처럼 따로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방금 한 것처럼요. 읽어보면 사실 별 내용 없다는 거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자, 8번으로 넘어가죠. If we can use those times 이렇게 돼 있는데 이 those times 다음에 when 나와 있으니까 이거 관계부사겠죠? 우리의 button, our buttons get pushed. 자, get pushed 되는데 사실 get pp인데 이게 동작 수동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신경 쓰지 마십시다. 그냥 bpp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리지만 pp는 그냥 형용사에 불과하다. 어떤 형용사? 수동과 완료를 동사를 가져다가 형용사로 쓴 동형사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버튼은 어떤 버튼이냐면 눌려지는 버튼인 거지. 그쵸? reflect인데 자, reflect라는 단어. 여기서는 성찰이라는 단어가 아주 적절해 보입니다. 성찰이라는 단어가 매우 적절해 보여요. 성찰. 그 다음에 react는 반응이죠. 그러니까 그저 반응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반응을 하는 게 아니라 성찰을 하는 버튼을 누르는 걸 말하는 거죠. 이렇게 성찰을 할 수 있는 버튼을 누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우리가 사용할 수만 있다면, 즉 우리가 성찰의 버튼을 누를 수만 있다면 이 말인 거지. 줄여서 말하면 결국엔 애둘러서 되게 길게 말했지만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성찰의 버튼을 누를 수 있다면, 다시 말해 단순 반응이 아니라 just react 하는 게 아니라 reflection, 우리가 뭔가 성찰을 할 수만 있다면 we can notice when we lose equilibrium, 우리가 언제 평정심을 잃는지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reflection이라는 단어, 요 단어 별표 잘 쳐줍시다. 단어 빈칸 물어볼 때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equilibrium, 우리가 언제 평정심을 잃는지를 우리가 알아버릴 수 있고요. And store ourselves back on track. 자, 조정해서 우리 스스로를 조정해서 track, 뭐예요? 제자리로 돌려다 놓을 수 있죠. This inner growth, 그렇죠? This inner growth, 이러한 내적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is the hardest work there is. there is는 해석 안 해도 돼요. 자, 뭐예요? 가장 힘든 일인 거 알아요. But it's what enable you to become a more peaceful parent. 뭔가 좀 더 이렇게 평안한 부모가 될 수 있도록 가능케 해주죠. enable 가능케 합니다. 여기 간접 목적어래. 아유, 지난번 수업 시간에 간접 목적어 해갖고 그놈의 간접 목적어가 입에 뱄어. 자, 얘를 목적격 보어로 투부정사를 쓴 거죠. 그래서 너가 peaceful한 parents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야 라는 거죠. 그렇죠? One day at a time, 어느 날, 그렇죠? 좀 더 평안한 부모가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뭐가? inner growth가. 자, 여기서 inner growth가 해당하는 게 요 it이 되겠죠. 그것이 바로 inner growth에 해당이 되겠다. 자, 보시면 이제 마지막까지 해갖고 쭉 뭐예요? 근거에 대한 여기서부터 그냥 여기까지 다죠.
근거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자, 비유를 동반한 상술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런 거 읽을 때 여러분 항상 모두 잘 보시라고 그랬어요. 이 보기에 나와 있는 거. 왜냐면 이 보기 자체가 주제고 사실 주제 묻는 거 주제 어디가 있냐를 보시지 말고 보기 자체가 주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보기 자체를 좀 이해를 잘 하시고 만약에 얘를 주제를 영어로 써라 라는 식의 서술형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요걸 영어로 바꿔 쓰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이 내용 파악도 내용 파악이지만 네, 이 보기 내용도 잘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까지 하고 우리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혹시 하다가 내가 얘 이거 빼먹었다 야 이런 생각이 들면 수업 시간에 보충을 할 테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세요. 알았죠? 그래서 질문 있으면 수업 시간에 계속 물어보시고 계속 카톡 보내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23번 보죠. 22번이 좀 복잡했던 거에 비해서 23번은 내용이 정말 간단합니다. We have already seen that learning is much more efficient when done at regular intervals. 뭐 일정 간격을 두고 학습이라는 게 행해질 때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는 것이 지금 첫 문장 나왔죠. 일단 when done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뭐가 done이 됐느냐? 앞에 있는 learning is가 생략이 되어 있겠죠. 분사구문 만드는 규칙에 의해서 아마 생략이 됐을 건데 우린 지금 다루지는 않을게요.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콜론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오랜만이니까 콜론 한번 다뤄보죠. 콜론은 뭐예요? 즉, 그건 바로 이런 뜻이죠. 자, 인터벌을 두고 일정한 간격을 두고 학습이라는 게 행해졌을 때 좀 더 효과적이다. 우리가 이런 거 이미 알고 있다. 라는 문장이 앞에 있었으니까 그거에 대한 상술이 되겠죠. 그건 바로 rather than, 자, 우리 rather than이 나와 있습니다. 뭐뭐라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뜻이죠. 보통 이 뒤쪽을 A라고 보기 때문에 rather than은 A라기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cramming an entire lesson into one day. 어느 하루 entire 하는 레슨을 즉 그 단원 전체를 벼락치기 cramming 하는 거 이거 벼락치기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걸 막 벼락치기를 하는 것보다 그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we better off spreading out the learning 그 학습을 이렇게 흩뿌리는 게 훨씬 더 낫다. 우리 요거는 솔직히 뭐 무슨 문법 이런 거라기보다는 서술형 이거 쓰라고 나오면 이거 좀 쓰기 좀 껄끄러울 것 같아요. 왜냐면 better off ing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게 익숙한 표현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잘 눈에 익혀주십시오. 그렇죠? 뭐뭐 하는 것이 더 낫다, 효과적이다, 더 좋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표현을 한번 잘 보죠. 자, 그래서 여기 이미 주제가 등장을 했어요. 그렇죠? 주제가 이미 함축되어 있는 문장입니다. 주제가 이미 등장을 했고 자, 이제 거기에 대한 이유가 나오겠죠. The reason is simple. 이유는 간단해. Every night, 우리의 매일매일 밤에 our brain, 우리 뇌가 consolidated, dates네요. 미안해요. consolidates니까 우리 뇌가 통합 관리를 하는 거야. 뭐를? What it has learned during the day. 그날 낮에 learned, 학습했던 것들을 통합 관리를 하니까 그런 거래.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유, 근거가 지금 등장이 돼 있어요. 자, this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neuroscience discovery of the last 30 minutes. 지난 30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신경과학적 발전이라는 거야, 이게. 하면서 또 땡땡이 나와 있죠? 그게 바로 뭐냐? Sleep is not just a period of inactive. 자, 잠이라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래. 뭐가 아니래? A period of inactive. 비활동적인 구간이 아니라는 거야. 그 다음에 a garbage collection of waste products that brain accumulated while we are awake. 우리가 깨어있는 동안 축적이 된
그쵸? 뇌가 축적을 한 뭐 쓰레기 같은 생산물들의 집합소 같은 것들이 아니라는 거야. 잠은 이렇지 않아. 그래서 잠과 이렇지 않아. Quite the contrast. 완전 반대야. 자, we sleep. 아, 이걸 그럼 색깔 달리 해야 되겠네. 같은 색깔 하면 안 되죠, 그죠? 잠이라고 하는 건 얘네들이랑 달라. 완전 반대야. 그럼 잠이라는 건 어떤 거냐? 잠이라고 하는 건 remain active. 여전히 자는 동안에 우리는 활동적이야. 뇌는 깨어 있어. It runs a specific algorithm. 무슨 특수한 알고리즘 같은 것들을 작동을 한대. 그렇죠? 그래서 특수한 알고리즘 같은 것들을 운영을 하는 거야. 자는 동안에. 자, 그럼 이 알고리즘이 어떤 내용이냐? 첫 번째, 1번 동사죠. Replays important events it recorded during the previous day. 그날 하루 동안 있었던 것들 중에서 our brain, 우리의 뇌가 기록을 한 주요한 사건들을 재생해 본다 이거고, 그 다음에 점진적으로 전환을 해주는 거죠. 뭐를? 그 이벤트들을, 그 중요한 이벤트들이 있었지? 걔네들 어디로 전환을 하냐면 efficient compartment of our memory. 우리 기억에 어떤 특정한 구역 같은 것들, 좀 더 효과적인 구역 같은 것들, 그렇죠? 이런 쪽으로 이동을 시키는 작업을 한다. 그런 걸 하는 알고리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뇌는 이런 초록색에 있는 내용들을 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깨어 있으면서 특별한 알고리즘 같은 것들을 운영을 하는데, 이 알고리즘이 낮에 있었던 중요 사건들을 그쵸? 구역별로 정리를 해갖고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는 그런 알고리즘 같은 건데, 그 알고리즘 같은 것들을 자면서 이 잠이라고 하는 게 통제한다더라. 그래서 잠은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요 글의 내용이 되겠죠. 생각보다 매우 짧아요. 매우 짧아서 내용도 크게 어렵지 않고 주제도 이미 여기 딱 명기가 돼 있는 상태라 여러분 잘 한번 봐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죠. 자, 24번. From the earliest time, healthcare service have been recognized to have two equal aspects, namely clinical care, and public health care. 자, 뭔가 이게 초기부터 시작을 해갖고 이 헬스케어 서비스라고 하는 게 어떻게 인지가 되어졌었느냐 하면은 to have two equal aspect, 아주 동등한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다라고 인지가 되어졌었는데, namely, 즉 이런 뜻이죠. 아이고야. 즉 이 두 가지 동등한 측면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하나가 클리닉 케어고 하나가 퍼블릭 헬스 케어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 두 가지 측면에 대한 제시가 이루어지고 있죠. 새로운 정보가 지금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클리닉 케어는 우리 그냥 편안하게 병원 진료라고 합시다. 병원 진료. 그 다음에 퍼블릭 헬스 케어는 공공위생이라고 하죠. 공중위생이 낫죠, 그렇죠? 공중위생이라 하자. 자, 요렇게 두 가지로 나뉜다 이거야. 그쵸? 의학이라고 하는 것들, 헬스케어 서비스라고 하는 것들은 이렇게 딱 두 가지 부류로 나뉘는데, 자, 갑자기 여기서 뭐예요? 이제 어떤 그리스 로마 신화 얘기가 나오면서 주의가 환기되고 있죠. The God of Medicine, 아스클레피오스, 그쵸? 아스클레피오스라고 하는 의학의 신이 딸내미가 둘이었는데, 하이지아하고 파나시아 이렇게 둘이 있었대요. 이 하이지아라는 단어에서 이미 우리가 위생의라는 단어인 하이지인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이지아가 공중위생, 파나시아가 왠지 병원 진료를 담당할 것 같죠? 마주 읽어봅시다. The former, 전자는 이랬으니까 하이지아를 가리키는 거겠죠? 하이지아는 The goddess of preventive health and wellness or hygiene. 이런 애들 담당이라는 거야. preventive health and wellness니까 뭐예요? 예방의학 뭐 이런 거죠. 예방적 건강 뭐 그 다음에 그런 거 관리, 위생 이런 것들의 여신이다 이 말이야. 하이지아는. 그 다음에 파나시아는
the goddess of treatment and curing. 치료, 그죠? 병원 진료를 말하는 거였죠, 그렇죠? 치료와 회복 이런 것들에 관련된 여신이더라. 자, in modern time 현대 시대에 들어서 the societal ascendancy of medical professionalism 뭔가 현대 의학의 뭔가 이렇게 사회적 우세 같은 것들이 has caused 어떤 걸 야기해 왔냐면 자, 여기 지금 cause가 나와 있죠? 오형식이에요. 그렇죠? 오형식은 목적어가 있을 겁니다. treat of sick patients. 그리고 나서 목적격 보어가 있겠죠. 여기서는 투부정사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 현대 의학이 사회적인 우세라고 하는 것들을 갖다 보니까 그렇죠? 아픈 사람에 대한 치료가 뭘 가려버렸냐 하면 those preventive healthcare service 그게 뭐예요? 예방의학적인 그런 것들 그렇죠? 예방의학적인 것들을 그러니까 preventive healthcare service니까 우리 아까 이게 되게 여러 가지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 공중위생이라는 말로 그냥 다 통합해서 얘기를 할게요. 공중위생을 가려버린 거지. 즉 병원 진료가 공중위생을 가려버린 거야. 그러면 이 병원 진료라고 하는 것들은 그렇다 치는 공중위생이 누구에게 의해서 제공이 되어지고 있었는가에 대해서 여기 지금 설명이 나오죠. 이러한 그렇죠? 뭐라 그럴까요? 예방적 헬스케어 서비스? 그냥 이렇게 해야 되나요? 그렇죠? 예방적 헬스케어 서비스가 누구에 의해서 제공이 되어지고 있었느냐 하면은 provided by the less heroic figures of sanitary engineer, 뭐 위생공학자, 생물학자, and 뭐 정부의 뭐 보건관리국 직원 이런 사람들처럼 less heroic, 덜 영웅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제공이 되어지던 예방적 헬스케어 서비스를 가려버렸다 이 말인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뭐가 핵심이 돼버리냐? 치료가 예방보다 더 중시되는 현대 의학 뭐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색깔로 이걸 굳이 구분을 해본다면 여기 얘는 초록색에 들어가겠죠? 이렇게는 초록색에 들어갈 거고 얘는 형광 파랑색에 들어가겠지? 이만큼까지는 자, 그래서 이렇게 구분해 놓으면 어느 쪽이 더 중시되고 있는가? 여기서는 치료가 더 중시되고 있다. 자, 그런데 여러분 nevertheless가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표현이 나왔죠. 자, 이 표현이 나왔다는 건 앞 내용하고 반대된다는 얘기죠. 지금 5번을 쭉 읽어보시면 quality of health the human population enjoy 인간이라고 하는 것들이 향유하고 있는 이런 건강의 질 이런 것들이 attributable less to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attribute to라고 하는 거 attributable to 이렇게 해서 명사 이렇게 쓰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명사가 원인인 명사의 기난 이 정도 의미를 갖는다라는 걸 명심을 해두고 다시 문장을 봐봅시다. 자, 인간이 영유하고 있는 이 건강의 질이라고 하는 건 attribute less 신경 쓰지 마세요. 일단 to 하나 나와 있죠. 그래서 어디에 기인을 하고 있느냐? to 어디에 기인을 하고 있느냐 하면서 to 나오고 다시 then이 then 나오고 난 다음에 to가 또 나왔어. 그러면 이 less는 그렇죠? 뭔가 의미를 전달할 목적으로 등장을 한 거겠죠? 뭐뭐보다 덜, 누구보다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자, surgical dexterity, innovative pharma,
pharmaceutical products and bioengineered devices 이렇게 돼 있는데 얘네들은 전부 다 누굴 가리키는 거예요? 딱 읽어보니까 알겠죠? 얘를 가리키는 거겠지. 치료, 그쵸? 병원 치료. 그 다음에 당연히 뒤쪽은 뭐겠어요? 쫙 엄청 길게 돼 있는데 솔직히 개별 내용이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없어요. 얘네가 누굴 가리키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이건 전부 다 누굴 가리키는 거예요? 또 예방의학을 가리키는 거겠죠. 그래서 병원 진료가 레스, 그렇죠? 이게 뭐에 인간이 향유하고 있는 이 건강이라고 하는 것의 질은 이런 수술적인 것보다 이쪽에 더 기인을 한다라고 돼 있어. 다시 말해 이게 더 중요하다 이거죠.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공공위생의 중요성 강조 정도로 보면 되겠지. 즉 형광 파란색보다 초록색이 더 중요한 거야. 병원 진료보다 공중보건이 더 중요한 거야. 그렇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레스 대신에 뭐를 쓰면 당연히 내용상 안 맞겠죠. 그렇죠? 자, 물론 무조건 뭐이 틀렸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is 다음에 여기 not을 쓰게 되면 그땐 또 뭐이 맞겠죠. 그렇죠? 기인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했으니까. 자, 그래서 문장을 무조건 뭐 이렇게 쓰는 게 맞다 틀리다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어떤 걸 썼을 때 어떤 게 더 적합한가에 대한 건 그 자리에서 읽어가면서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human rights to highest attainable standard of health depends on public healthcare services no less than on the skills and equipment of doctors and hospitals. 여기도 지금 딱 봐도 또 위에 말 반복하고 있는 거 보이죠, 그죠? 자, 뭐에 의존하고 있느냐 하면 public healthcare service에 더 의존을 하고 있어. 그렇다고 제가 안 중요한 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자, the skills and equipment of doctors and hospitals를 뒤에다가 놨죠. 오는 depend 때문에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depend on 이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저 no less than이 무슨 뜻이냐인데 뭐뭐보다 덜한 건 아니다 이랬으니까 뭐뭐만큼 뭐뭐한 정도의 의미를 달아준다면 요게 as much as 정도의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들과 병원의 그런 기술, 장비만큼 공중보건 서비스도 중요하다. 자, 요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에 관해서 달성 가능한 최고 수준의 인간의 권리는 의사 선생님들의 이런 기술과 장비들 뿐만 아니라 이 헬스케어 서비스도 엄청 중요하다. 이렇게 써놓은 걸 보니 앞에 게 조금 더 여전히 강조되고 있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공중위생의 중요성 강조가 한 번 더 이루어지고 있는 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보시면 nevertheless, 그러니까 5번하고 6번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공중위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공중위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따라서 4번 지문을 쓰고 난 다음에 6번을 쓰느냐 5번을 쓰느냐에서 여러분이 헷갈리실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순서 문제가 나왔을 경우에 저 nevertheless의 위치가 진짜 중요한 게 되는 거죠. 얘가 있는 게 4번을 쓰고 nevertheless를 쓰고 5번을 쓰는 게 낫는 거지 6번을 쓰고 5번을 쓰면 반대가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랬으니까. 자, 그래서 6번이 먼저 5번 앞으로 나가시면 안 돼요. 순서 문제 물어보실 수 있고 저 nevertheless를 빈칸 자체로 내서 물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요. 잘 봐두십시다. 알았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 주제 안 했네. 사실 주제라고 할 것도 없기는 한데 의료 관리 뭐 이런 것들만 공중위생의 중요성 뭐 이 정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예방적 건강 뭐라 그럴까? 예방적 헬스케어라고 할까요? 그냥 그대로. 자,
이런 거 정도로 주제를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죠. 자, 29번 보죠. 29번 되게 재밌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사실 29번, 30번 다 재밌는 내용이라서 자, 한번 봐보죠. By noticing the relation between their own actions and resultant external exchanges, infants develop self-efficacy, a sense that they are agent of the perceived changes. 자, by noticing the relationship between. 자, 관계를 인지함으로써 이렇게 돼 있죠. 뭐에 대한 관계냐면 between their own action. 그들의 액션에 대한 행동과 자, resultant 그에 따른 이런 뜻이죠. 자, 그에 따른 external changes니까 외부적 변화예요. 그러면 between A and B 이렇게 봐야 되겠다. 자, 그들의 행동. 여기서 그들은 아마 뒤에 나와 있는 주어인 infant를 가리키는 거겠죠. 그렇죠? 자, 아이들의 행동과 그에 따른 외부적 변화 사이에서의 어떤 관계를 인지함에 있어서 아이들이요, 이걸 인지함으로써 아이들은 develop, 발전을 시킬 수 있는 self-efficacy 이렇게 돼 있죠. 자효능 뭐 이런 뜻인데 자효능감 이런 뜻인데 자, 여러분 그냥 뭔지 받아 써놓으세요. 자, 자기 자신을 가치 있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개념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긍정적이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있죠? 이걸 자효능감 뭐 요 정도. 그러니까 나 되게 self-efficacy 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 되게 효율적이고 나 원래 이게 되게 쓸모가 있어. 뭐 이런 뜻으로 생각한다고 보면 되겠죠. A sense that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a sense that 하고 이렇게 나왔다면 이 that을 우리가 보통 동격으로 봅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세요. 자, they are agent of the perceived changes. 변화된, 인지된 변화의 주체로 그들이 그 주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걸 self-efficacy라고 얘기를 한대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풀이를 해보면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가치 있게 생각을 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 변화를 주도하는 게 나야 라는 걸 아이들이 인지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좀 더 긍정적이고 가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자아효능감인데 아이들이요 자기 행동과 그에 따른 외부 변화를 인지함으로써 이 자아 효능감을 발전시킨다라는 게 첫 번째 내용이에요. 그리고 사실상 시작하면서 자아 효능감에 대한 설명을 할 거야. 알았지 얘들아? 이렇게 지금 얘기가 전제가 되고 있죠. 아마 여기에 대한 부연 설명이 쭉 나오겠지. 자, although infants can notice the effects of their behavior on the physical environment, it is in early social interactions that infants most readily perceive the consequences of their actions. 이게요,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저 얼도가 해석상 조금 이상해요. 그 얼도를 그냥 해석을 안 하시는 게 여러분 해석이 좀 더 나을 거야. 얼도 해석에 이렇게 얼매이면 비록 뭐뭐이지만 뒤에 거 하겠다. 다시 말해 우리 보통 이 얼도를 여기다가 넣고 그러나로 해석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아이가 영유아가 알아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행동의 효과를 그렇죠? 물리적 환경 변화, 물리적 환경에 대한 자기 행동의 결과를 인지할 수 있대. 그렇지? 아까 외부적인 변화를 인지할 수 있다고 해놨잖아. 그러니까 사실 맥락상 틀린 얘기가 아니야. 반대되는 얘기가 아니야. 근데 지금 얼도우로 써놔서 솔직히 얼도우의 얼매임은 해석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요번엔 그냥 얘를 해석을 안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얼도우가 안 중요해서 지운 게 아니에요. 그냥 해석상 살짝 좀 불필요한 것 같아서 그냥 살짝 가렸어요. 자, 그 다음에 it is in early 이렇게 나와 있죠. it is 다음에 전치사 명사구가 나왔네. 자,
자, 보시는 순간, 이때 강조구나. 자, 제가 이때 강조는 어떻게 해석하시라고 말씀드렸더라? 수업 시간에 이때를 지우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비동사는 세트로 같이 지워지면 얘네를 싹 지우고 나면 지워야 되니까 흰색을 쓸까요? 슝. 자, 이렇게 지우고 나면 어떻게 돼요? In early social interaction, 초기 사회화 과정을 통해서 infants, 유아는 most readily, 쉽게 perceive the consequences of their action. 그들의 행동의 결과를 쉽게 인지할 수 있더라. 그렇죠? 해석이 잘 돼요. 이 뜻을 넣어놓으면 되라도 해석이 안 돼. 강조 표현하겠다고 이 뜻을 살린 채 해석을 하면 해석이 더 안 되니까 it is that을 그냥 지워버리시는 게 여러분 해석을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지우셔야 돼요. 자, 그래서 초기 사회화 과정을 통해, 그쵸?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유아는 쉽게 그들의 행동의 결과 같은 것들을 인지할 수 있게 돼요. 그렇죠? 자, 유아가 자기의 행동과 외부적 변화의 사이에서 어떠한 관계가 있다는 걸 인지하는 데 있어서 지금 뭐가 중요하게 사용이 된다? 초기에 사회적 관계가 중요하게 사용된다라는 게 여기서 이 글, 지금 요 2번 문장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초기 사회적 관계가 아이들이 이런 것들을 인지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데 도움을 준다더라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다시 말해 1번 문장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되겠죠. 자, 3번을 보시면 People have perceptual characteristics. 자, 뭔가 이렇게 perceptual, 이게 인지할 만한 characteristics니까 지각적 특성 뭐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죠? 사람들은 이렇게 인지가 가능한 지각적 특성 같은 것들을 갖는데 virtually 시각적으로 sure 확신할 수 있어요. 뭐를 유아가 will orient toward them 그들을 향하게 그쵸? 그들을 향하는 것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지각적 특성들을 갖는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지금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솔직히 문법은 제가 내드리는 그 프린트에도 이미 설명이 돼 있고 솔직히 내가 하는 설명보단 어쨌든 시험은 선생님이 내시는 거잖아요. 학교 선생님들이 내시는 거라 내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건 내 기준으로 이 문법이 중요해라고 말을 하는 거지 학교 선생님들 입장은 전혀 다르단 말이야.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우리 수업할 때도 여러 번 해봐서 알겠지만 내 기준으로 중요한 게 있고요. 뭐 책을 쓴 저자 기준으로 중요한 게 있고 그 다음에 학교 선생님들은 또 다른 기준으로 중요한 걸 보시고 몰라 뭐가 중요한지 자기가 대학에서 많이 공부한 거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치? 왜냐면 내가 잘 알고 있는 거니까 대부분 그렇거든. 자, 그래서 제가 문법에 관련된 거는 뭐 그렇게까지 크게 얘기를 안 하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프린트를 보시고 학교에서 선생님 강조해 주시는 거 지적해 주시는 거 열심히 보시면 되니까 제가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얘는 안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이 댐이 가리키는 게 되게 애매해. 지금요, 보통 이 댐 이렇게 나오면 앞쪽에 이제 복수형 누구 있는지 보시고, 그게 얘예요. 이러고 이제 넘어가고 남았는데, 지금 복수가 3개나 나와 있죠. infant, perceptual characteristics, people. 이렇게 돼 있단 말이지. 그럼 이 댐이 가리키는 게 누구냐? 해석이 잘 되시는 분들은 별 문제가 없는데, 이게 아직 해석이 조금 미흡하신 분들은 이 댐이 누구냐가 헷갈려. 자, 정하고 시작을 해봅시다. 댐이 가리키는 건 이 양반들이에요. 자, 사람들을 향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 지각적 특성을 가진 사람들을 아이들이 향하게 된다라는 것들을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지각적 특성을 갖는다. 이렇게 돼 있어. 이게
저기 앞에 있는 인펜트를 그쵸? 가리키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쵸? 아니 그렇잖아. 아니 왜 쟤야? 얘일 수도 있잖아. 근데 쟤가 되려면 이게 안 되는 게 얘가 되려면 지금 대절로 끊긴 한 문장 안에서 주어가 반복돼 사용된 거기 때문에 만약에 infant를 가리키는 거려면 themselves가 돼야 돼요. 다시 말해 무슨 뜻이에요? themselves를 지금 저기다 쓰면 안 된다고. themselves를 지금 저기다 쓰면 안 된다고. 여기다가 themselves를 써야지만 infant를 가리키는 말이 되는데 내용상 themselves로 오면 안 돼. 아기가 아기를 향하면 말이 안 되잖아. 아기가 지각적 특성을 가진 사람들을 향하더라. 그래서 지각적 특성들은 이런 것들이 있더라. 이렇게 지금 문장이 나가야 되는데 애기가 애기를 향하면 안 되지. 그죠?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번에 뭐가 나오겠어요? 저 지각적 특성이 뭐가 있느냐? 아기들이 사람들을 향해 만드는 바로 그 지각적 특성, 사람이 갖고 있는 지각적 특성이 뭐가 있겠느냐에 대한 내용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지각적 특성이 언급됩니다. 첫 번째 지각적 특성은 얼굴, 시각적으로 구별되고 그때그때마다 바뀌는 얼굴. 자, 그 다음에 자, sound, provided, touch, and have interesting smell. 뭐라 그럴까요? 사운드, 소리, 그 다음에 터치, 감각, 그쵸? 그 다음에 interesting smell, 독특한 냄새, 흥미를 이끄는 냄새.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있는 거 exaggerating their facial expression, 과도한 얼굴 표정들 있죠? 애기들 우르르르 까꿍 하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자, inflecting their voices in many ways that find them fascinate. 이게 얘들아 fascinated가 답이 안 되는 게 얘가 지금 누구 가리키는 말이에요? ways를 수식해주고 있죠. 여기다가 지금 ways가 붙는다라고 원래 자리에다가 돌려놓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저렇게 해놓으면 아니 애기가 느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되지만 말이 안 되죠. ing 여기다 붙어야 돼요. 이렇게 붙어야 돼요. 자, 그래서 요렇게 과장되고 목소리를 조절하고 그쵸? 요런 것들까지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요런 것들까지 전부 다 뭐로 보는 거야? 이런 지각적 특성들로 보는 거지. 그쵸?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있대. 7번에. These antics. 뭐 이렇게 익살스러운 표정 같은 것들, 이런 행동 같은 것들이 are responsive to infant vocalization, facial expression, and gesture. 이게 애기의 말, 얼굴 표정, 행동 이런 것들에 다 반응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익살스러운 표정들 이런 애들이 전부 애기에 맞춰서 진행이 된다 이거야. 아기들이 걷고 이러면 어른들이 더 과장하고 막 이런 거 행동을 하잖아요. 이게 다 애기들한테 다 뭐가 되는 거야? 자기가 이런 행동을 했더니 어른들이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해주더라.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더라.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하면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결과를 내놓는구나. 주변 환경이 바뀌는구나. 나 되게 효과적인 사람이네. 그러니까 자아 효능감을 느끼는 과정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people vary the pace, level of their behavior. 뭐 이런 것들을 다 조절한다 이 말이지, 그렇지? 다양하고. 자, 이러면서 그렇죠? 이 perceptual characteristics에 대한 추가 설명이 지금 쫙 나와 있어. 이 지각적 특성들에 대한 설명이 여기 지금 다 나와 있는 거야. 자, 그러다 보니 결과적으로 early social interaction provide a context. 자, where 컨텍스트를 꾸며주는 관계부사로 지금 나와 있는 상태예요. 자, 아이가 쉽게 인지하는 거죠. 그들 행동에 대한 결과를 쉽게 인지할 수 있는 그런 맥락 같은 것들을 제공을 해준다. 뭐가? 사회 관계가 라고 되어 있죠. 사회적 상호작용이. 그래서 요게 바로 결론. 그렇죠? 사실 결론이자 주제고 그 다음에 저기 맨 위에 있는 저 2의 내용 있죠?
이해 내용을 보완하고 있어요. 그 아까 그 얼도우 때문에 조금 이상했었던 문장 있잖아요, 그죠? 그거의 내용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상당히 재밌고 괜찮았었던 질문 내용이에요. 한 번씩 천천히 읽어보시고, 그렇죠? 아, 주제가 뭘까요? 유아들과 사람 사이의 상호작용 이렇게 돼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여기 한두 마디를 붙여주고 싶어. 자효능감이라는 그 말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이에 초기 상호작용의 중요성 이렇게 써주면 완전한 내용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자효능감을 발달시키는 유아와 사람들 사이의 초기 상호작용의 중요성 이렇게 정리해주면 내용상 잘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30번으로 넘어가죠. 아마 30번은 솔직히 그 위쪽은 별 문제가 없는데 좀 마지막에 나와 있는 문장 때문에 여러분 좀 애를 먹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중간까지 뭐 그렇게 어려울 내용이 없어요. 아담 스미스가 포인트드 아웃 지적한 바가 뭐가 있느냐면 스페셜라이제이션 전문화라는 건데 지금 여기 보시면 양쪽 콤마가 나와 있죠. 아까도 말했지만 양쪽 콤마가 나오면 일단 지우고 해석은 안 해요. 그리고 얘가 주어로 보고 동사가 바로 나온다. 이렇게 보세요. 전문화라고 하는 게 leads to a general improvement. 일반적인 발전을 이끌어낸대. 뭐 everybody's well-being. 모든 사람들의 well-being. 그렇죠? 행복, 복지 막 이런 것들의 전반적인 발전을 이끄는 게 바로 전문화래요. 오, 우리 이제 내용 파악했죠? 아담 스미스가 이걸 지적을 했다는 거야. 그러면 저 스페셜라이제이션이 뭐가 있는지 한번 봐볼게요. Each of us focuses on one specific skill. 한 가지 특별한 기술에 집중해갖고 우리 모두가 집중해서 완성되는 것 뭐예요? 그냥 스페셜라이제이션의 추가 설명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문화라는 단어를 아는데 굳이 그 옆에 양쪽 콤마를 해석을 하느라고 애쓸 필요가 없는 거지, 그지? 자, 그래서 제가 양쪽 콤마 나오거나 양쪽 하이픈 나오면 그냥 건너뛰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대부분 여기에 이 앞에 써 있는 말에 대한 추가 설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앞에 말을 확실히 안다면 그냥 아예 해석을 건너뛰어도 되고 좀 긴가민가 한데 싶으시다면 해석을 하시고 돌아오셔서 요 부분만 따로 부연 설명처럼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the idea is simple and powerful. 야, 이게 되게 간단한데 아주 강력했대. 그럼 뭐가? 전문화라는 것이 lead to general improvement 어쩌고저쩌고 돼 있는 요거 있죠? 이게 바로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문화가 그쵸? 전문화가 모두의 복지를 향상시킨다라고 하는 이 아이디어가 진짜 간단하지만 강력했다는 거야. 그래서 by specializing in just one activity. 자, 또 양쪽 하이픈 나와 있죠? 그러면 고민하지 말고 지워버리세요. 자, specializing in one activity. 어떤 특정한 하나의 활동에게 하나의 분야에서 전문화를 이룸으로써 각각의 노동자들은 gain masteries over the particular activity. 특정 활동에 대한 숙련도를 얻을 수가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 지운 거 한번 살펴봅시다. such as food, raising, 뭐예요? 뭐 식물을 기른다던가, 식량을 재배한다던가, 뭐 옷을 생산한다거나, 혹은 집을 짓는다거나, 전부 다 뭐예요? 한 분야에서의 전문화를 이루는 부가 설명인 거잖아요. 이러니 뭐 굳이 읽을 필요 없다. 알았죠? 자, 4번. Specialization makes one sense, however. 자, 그런데가 나왔어.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전문화를 이루는 게 되게 좋아. 전문화를 이루면 모두의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어.
그렇죠? 그래서 전문화에 대한 좋은 얘기를 해줬는데 갑자기 4번에서 however가 등장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부터 살펴볼 게 있다는 얘기야. 자, 뭘 살펴봐야 되냐면 전문화라는 게 말이 된대요. 언제나 성립이 되느냐 하면 only if the specialist can subsequently, 그러니까 이게 순차적으로 나중에 이런 뜻이죠. 그렇죠? 나중에 후에 솔직히 LI부터인데 모르겠으면 여러분 해석 안 하셔도 됩니다. 알았죠? 자, 이런 전문가들이 can trade his or her output, 자신들의 결과물을 거래할 수 있을 때만 전문화라는 것도 말이 된다 이 말이야. 그렇죠? 그럼 누구랑 거래를 하는 거냐? With the output of a specialist in other lines of activity. 다른 라인에서의 활동을 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어떤 아웃풋하고 내 거의 아웃풋을 교환할 수 있을 때만, 이게 거래가 될 때만 전문화라는 것도 말이 된다 이 말인 거죠. 따라서 여기 지금 뭐가 나와 있어요? 전문화의 성립 조건이 나와 있어요. 전문화는 이때만 달성이 돼.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치? 그러면 자, 5번을 봐보죠. It would make no sense. 이건 말이 안 돼. To produce more food than a household needs. 집안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은 음식을 생산하는 건 말이 안 돼. Unless, 만약에 there is a market outlet to exchange. 교환을 위한 market outlet이 없다면이 되겠죠. Unless는 if not의 줄임말이니까 여기선 없다면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지, 그치? 교환을 할 수 있는 시장이 없다면 굳이 내가 우리 가정에서 소모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식량을 생산을 해야 될 이유가 없고 그건 말이 안 돼 이런 뜻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떤 걸 교환하느냐? The scarce food for clothing, shelter, so for. 이게 대시 관계대명사처럼 쓰여 있지만 뭐 이런 뜻이라 그랬죠 아까도. 왜냐면 뒤에 동사가 없어서 안 돼. 그렇죠? scarce food 이렇게 돼 있는데 부족한 음식을 왜 교환합니까? excess, 넘치는 음식을 교환을 하겠죠. 그렇죠? 넘치는 식량을 옷과 쉘터와 기타 등등으로 교환을 할 수 있는 시장이라는 게 없다면 누가 나 먹을 거 이상으로 생산을 하느냐 이 말이야. 안 한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해, 자, 우리 아까 4번에서 시장의 전문화의 성립 조건으로 시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고 그 시장의 필요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지금 여기가 전문화의 성립 조건, 4번, 5번이 모두 전문화의 성립 조건으로서 시장의 필요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있어야 된다 이거야. 자, at the same time, 동시에 without the ability to buy food on markets. 자, 시장에서 음식을 살 능력이 without, 없다면 it would not be possible. 이것도 사실 불가능해. 뭐가 불가능하냐면 to be a specialist home builder. 홈 빌더, 뭔가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건축가, 집을 짓는 사람, 집을 짓는 전문가, 그 다음에 clothing maker, 의류를 만드는, 옷을 만드는 전문가, 요런 것들이 되는 것도 to be가 붙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되는 것도 불가능하대. 그러면서 이유가 나와 있죠. since, 이유. 왜 그러냐면 it would be necessary to farm for one's own survival. 자기 자신의 생존 때문에 농사를 지어야 하니까 농사를 짓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솔직히 저거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시장에서 음식 사 먹을 돈이 없으면 돈이 없어서 음식을 못 사면 그렇죠? 식량을 생산해야 되겠지? 식량을 생산해야 되니까 다른 것의 전문화가 안 이루어지겠죠. 그렇죠? 6번 내용이 이거예요. 그죠? 없어. 별거 없어. 자, 문제는 이제 대망의 7번이야. 그러므로 아담 스미스가 realize, 뭐를 깨닫는 거냐면 division of labor is limited by the extent of the market.
시장의 규모에 의해서 제한이 되어지는 게 노동의 분업이라고 하는 건데, whereas 반면에 extent of the market, 시장의 규모는 determined by the degree of specialization. 뭐예요? 뭐라 그러죠? 전문화의 정도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전문화의 정도가 시장의 규모를 결정을 하고 시장의 규모가 노동의 분업을 제한한다라는 게 이 7번의 내용이에요. 전문화의 정도가 시장의 규모를 결정하고 시장의 규모가 뭘 제한하냐면 노동의 분업을 제한한다. 자, 요런 단순한 구조의 내용입니다. 단순한 구조의 내용이에요. 문제는 제한이라는 말이 들어있어서 여러분이 헷갈린다고. 여러분, 시장의 규모가 노동의 분업을 제한한다는 건 똑같이 시장의 규모가 노동의 분업을 결정한다. 이걸 같은 말로 보셔도 되죠. 시장의 규모가 노동의 분업을 제한한다는 건 노동의 범주를 시장의 규모에 의해서 제한이 노동의 분업이라고 하는 게 시장 규모에 영향을 받는다 이런 뜻이니까 사실상 시장 규모가 노동 분업에도 결정을 끼친다.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봐야 되겠지. 자, 문제는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야. 이 관계가. 아니, 전문화의 정도가 시장 규모를 결정한다는 건 무슨 소리죠? 그렇죠? 자, 여기서 전문화의 정도라고 하는 건 스페셜리티의 심화를 뜻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스페셜리티의 심화를 뜻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쌀농사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고 있다. 그래서 나는 벼농사를 잘 져. 근데 이게 벼농사도 이 벼의 품종에 따라서 세부 품종에 따라서 또 이렇게 나뉠 거 아니에요? 난 잘 모르니까. 그렇지? 우리가 일반 먹는 쌀이 있고 찹쌀이 있다고 치자 이거야. 그러면 일반 먹는 쌀 전문가가 있을 거고 찹쌀 전문가가 있을 거고 또 찹쌀은 찹쌀의 또 그런 품종이 따로 있겠죠? 각각의 품종마다 전문가가 다 따로따로 있어갖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는 전문화의 정도라는 건 그런 전문화의 심화를 뜻하는 게 아니라 전문 분야의 다양성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문 분야의 다양성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모두 다 벼농사의 전문가인 상태야. 그렇죠? 누구나 다 벼농사를 지금 짓고 있어. 이러면 쌀거래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아니, 그렇죠? 우리 10명이서 전부 다 쌀만 생산하고 있어. 그렇죠? 우리 마을에 10명밖에 없는데 저 10명이 모두 다 쌀 농사만 져. 아니 이러면 쌀거래를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 말이야. 그지? 뭐 쟤는 더 뭐 찹쌀 뭐 엄청 뭐 무슨 어떤 특수 품종을 키우고 있고 나는 벼에 어떤 특수 품종을 키우고 있고 뭐 쟤는 일반 품종에 뭘 또 키우고 있고 이런 식으로 품종 벼농사라고 하는 것의 심화를 아무리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그렇죠? 왜냐면 다 쌀 키우고 있는 건 똑같잖아. 그리고 너도 키우고 나도 키우는데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 그렇죠? 이게 안 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건 모두 다 벼농사일 때 쌀거래가 안 일어난다 이 말이야. 근데 자, 뭐 나는 벼 키우고요. 뭐 쟤는 복숭아 키우고 얘는 무 키우고 쟤는 상추 키우고 쟤는 토마토 키우고 뭐 저 친구는 뭐 파 키우고 누구는 그 외에 이제 오만 가지 작물들 있죠? 10명이서 작물들을 쭈루루룩 나눠 가졌어. 그치? 그러면 여기서 벼농사 나밖에 안 짓잖아요. 그쵸? 그럼 벼농사에 대한 전문가는 난 거야. 나는 이 10명의 벼농사를 책임지고 있어. 그러면 거래가 활발히 일어나지 않을까요? 누구는 뭐
뭐 소를 키워서 뭐 고기를 생산한다. 누구는 돼지만 키운다든가. 그렇죠? 누구는 산에 가서 나물만 뜯어 갖고 온다던가. 그렇죠? 약초 뭐 이런 것만 뜯어 갖고. 누구는 물고기만 잡는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분업이 되어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화가 되어 있다면 서로 뭐가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다 밥은 먹고 살아야 되니 거래가 활발히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거래가 활발히 일어나려면 당연히 이 거래를 이어주는 시장이라는 게 존재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아까 시장이 없으면 애초에 거래라고 하는 게 일어나지도 않고 거래가 일어나지 않으면 전문화를 할 필요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래서 그래.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전문화의 정도가 시장의 규모를 결정한다는 건 전문화, 즉 전문 분야가 다양해지면 아무래도 거래가 훨씬 활발하게 일어나겠죠. 그렇죠? 나는 쌀만 가지고 했지만 뭐 여기 엄청나게 많은 거래가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이게 있다면 시장의 규모도 점점 커지겠지. 다양한 상품을 거래를 하게 되니까. 그러면 전문화의 정도가 시장의 규모를 결정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시장의 규모가 노동의 분업을 결정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시장의 규모가 작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시장 규모가 작아. 여기서 시장의 규모가 작다는 건 시장이 다루고 있는 품목의 가짓수가 적다라는 뜻도 되겠지만 시장에서 거래되는 양이 적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시장에서 거래되는 양이 적어요. 거래되는 양이 적다는 건 그 물건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얘기잖아. 그지? 그죠? 쌀이 거의 거래가 안 되는 상황이야. 그렇다면 내가 쌀을 대량 생산을 할 필요가 뭐가 있어? 대량 생산을 할 필요 없잖아. 대량 생산을 할 필요가 없다면 당연히요. 쌀 농사에 대한 분업이 왜 필요한가요? 그죠? 아니 내가 나 혼자서 뭐 심어갖고 느긋하게 뭐 심고 그죠? 모판에 뭐 키워갖고 느긋하게 밭에다가 뭐 심고 그죠? 느긋하게 기다렸다가 아니 뭐 좀 저쪽 노는 잘 안 자라더라고. 벼멸구가 다 파먹었어. 잘 안 자라. 근데 내가 먹고 사는 건 이 논 하나면 돼. 거래량도 충분히 버틸 수 있어. 그럼 저쪽에 벼멸구를 박멸하기 위한 어떤 특정한 뭐 약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거래도 전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거래가 전혀 없으면 그걸 만드는 사람도 필요가 없으니까 전문화도 필요가 없어지고, 그렇지? 이걸 뭐 약을 뭐 특수한 약이라서 내가 뿌릴 수가 없어. 그럼 이 약을 뿌려주는 사람도 필요한데, 혹은 이 약을 배달해주는 사람도 필요할 거고, 이런 식의 노동 분업이 전혀 필요가 없는 상태가 돼버리잖아. 그래서 시장의 규모가 너무 작으면 대량 생산도 불필요하니까 분업도 불필요한 거야. 그죠? 자, 근데 시장의 규모가 커. 이게 나 혼자 생산해서 감당이 안 돼. 나 혼자 집에서 나 하나 먹으려고 생산한다는 거 생각하면서 농사를 지으면 지금 쫄딱 망하게 생겼어. 그럼 어떻게? 사람을 물러보아야 되겠지? 대량 생산해야 되니까. 그러면 당연히 대량 생산을 해서 내가 나 먹는 거 말고 추가적인 거래를 한다면 추가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죠? 당연히 더 많은 걸 생산을 해야 되고 나 혼자 일을 다 못하니까 사람을 불러서 일을 분업을 시키겠죠. 그러다 보면 또다시 이때 전문화가 심화될 거고 이러면서 시장 규모가 더 커질 거고 다시 말해 시장의 규모가 노동의 분업을 결정한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전문화의 정도라고 하는 것이 시장의 규모를 결정하고 시장의 규모가 노동의 분업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게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라는 걸 생각을 해 주신다면 저기서 제한된다는 게 뭔가 부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이실 게 아니라 역시 시장의 규모가 노동의 분업을 결정한다 정도의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내용이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공통 파트, 오남하고 진건의 공통 파트까지는 여기서 봤고요. 자, 여기서부터는 진건의 추가 지문 2개가 있어서 그거 2개만 보기 시작을 할게요. 자, 진건은 다음으로 넘어가시고 오남은 자, 내일 수업 늦지 마십시오. 질문 있으면 카톡으로 바로바로 보내세요. 자, 21번 봅시다. 요게 질문이 조금 있었어요. Perhaps worse than attempting to get the bad news out of the way is attempting to soften it
or simply not address it at all. 자, 일단 여러분 형용사로 문장이 시작이 되면 perhaps는 형용사가 아니니까 이런 애들 신경 쓰지 말아야 돼. worse는 형용사잖아요. 형용사로 문장이 시작할 일이 없어요. 근데 형용사로 문장이 시작됐다? 아, 그러면 비동사를 얼른 찾아봐. 비동사가 있어? 비동사가 있어? 그러면 주어는 형용사가 아니고 그냥 그 뒤에 있는 놈이 주어인 거야. 자, attempting to subordinate or simply not address it at all. 자, 그걸 전혀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 않거나 subordinate, 지금 투부정사의 첫 번째, 두 번째 address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좀 부드럽게 만들거나 아니면 전혀 그것을 다루려고 하지 않는 것, 그렇게 하려고 시도하는 것이 is worse, 더 나빠. 뭐보다 attempting to get the bad news out of the way. 나쁜 소식을 먼저 이야기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보다, 그렇죠? 이게 더 나빠, 이런 뜻이잖아. 그럼 여기서 지금 보시면 subordinate, address it이 전부 다 bad news를 말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out of the way, bad news를 out of the way 해갖고 하려고 하는 시도보다 더 나쁜 게 뭐냐 하면 그걸 완화하거나 아예 언급조차 안 하려고 하는 거다, 이 말이네. 그렇죠? 자, 그래서 주제를 함축시켜 놓은 문장이 등장을 해요. 주제를 함축시켜 놓는 문장이 등장을 합니다. 자, 2번 마저 볼게요. This mom effect 이렇게 되어 있는데 침묵 효과 이런 뜻이죠. 자, 이 침묵 효과는 a term coined by 미안해요. 이게 왜 자꾸 피지를 키냐. 미안해요. Psychologist Sidney Lawson and Abraham Tesser in the early 1970s. 자, 역시 마찬가지로 양쪽 하이픈이네요. 그러면 쭉 긋고 나중에 해석합시다. Mom effect. 이 침묵 효과라고 하는 건 발생해. 언제 발생하냐면 이게 발생을 하는데 왜 발생하느냐? Because people want to avoid becoming the target of others' negative emotion. 타인의 부정적 감정에 타겟이 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니까. 즉 누가 나한테 화내는 거 별로 안 좋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침묵 효과라는 게 발생해. 그러면 우리 양쪽 화살표 내용을 한번 살펴봅시다. 코인드나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이거 별표 한번 갑시다. 잘 나와요. 이게 낱말을 만들다 이런 뜻이에요. 이 코인이라는 단어가 동전이라는 뜻도 있지만 낱말을 생성하다. 그냥 말을 만들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자, 그래서 이 사람들에 의해서 말이 만들어졌다 하니까 뭐 솔직히 크게 해석 안 해도 상관없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게 침묵 효과가 발생하는 이유가 지금 여기 등장을 해요. 자, 침묵 효과의 발생 이웃이 된다. 발생 이유. 자, we all have the opportunity to lead change, yet it often requires of us the courage to deliver bad news to our superior. 우리의 상관에게, 그쵸? 우리의 윗사람에게 나쁜 소식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용기가 좀 필요하대. 자, 여기 지금 보시면 require는 제가 그 4형식 때 말한 require, ask, request, require 뭐예요? 요구, 요청, 삼형제죠? 얘네들은 간접 목적어 쓰고 직접 목적어 쓰는데 간접 목적어 후치할 때 어떻게 해요? 간접 목적어가 이렇게 후치가 되면 그때 누가 따라붙어요? 전치사 오브가 따라붙는다 그랬죠? 그렇죠? 그 오브가 얘예요, 여러분. 그 오브가 바로 얘입니다. 근데 오브가 왜 require 바로 앞에 붙어 있느냐 하면은 지금요, 이 오브를 맨 뒤로 옮겨버리면
of가 superiors of us인지 아니면 require의 of us인지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courage라고 하는 the courage라고 하는 말을 꾸며주려고 누가 등장을 했냐면 deliver bad news 있죠. 이거를 bad news를 상관에게 전달하는 용기 이렇게 돼 있지. 좀 투부정사가 courage를 수식하고 있기 때문에 목적어가 매우 긴 상태예요. 직접 목적어가. 그래서 직접 목적어가 이렇게 긴 상태에서 전치사에다가 간접 목적어 연결한 애가 지금 의미상 내용을 정확히 전달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판단이 서면 이런 식으로 앞에다가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 보이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셔야 돼. require of라고 하는 게 있구나.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알았죠? require of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간접 목적어 후치시켜 놓은 건데 지금 너무 길어서 그냥 앞으로 왔구나. require를 보고 이 of의 이유를 생각을 해내실 수 있으셔야 돼요. 문법 그럴 용도로 배우는 거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we don't want to be the innocent messenger who falls before a fire lightning. 사선 앞에서 쓰러지는 그런 무고한 전령이 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는 거예요. 메신저가 되고 싶은 생각 없는 거야. 이게 비유적 표현이잖아요. 그죠? 무슨 뜻이에요? 이게 사실 이제 그 리더들한테, 그러니까 상관들한테 내가 뭐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리더로서의 자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그래, 내가 이거에 총대를 매겠어. 이러면서 가갖고 내가 저희 지금 상태가 안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러면 니들은 뭐 했냐? 이러면서 이제 욕 먹을 거 아니에요? 그 욕 먹기 싫다 이 말이죠. 그걸 되게 고급지게 써놓은 거에 불과하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런 firing line 앞에 서서 죽는 그런 무고한 전령이 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어. When our survival instinct kicks in. 자, 그러다 보니까 생존 본능이 발동을 하면 they can override our courage. 우리 용기를 덮어 써버린대. 그렇죠? 오, 그럼 그들이 뭐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구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our survival instinct를 말하는 거죠. 우리의 생존 본능이 치고 들어왔을 때 이 생존 본능이 우리의 용기를 덮어버려. Until the truth of the situation gets watered down. 상황에 대한 진상이, 그쵸? watered down. 희석이 되어질 때까지 용기를 덮어 써버린다. 다시 말해 뭐예요? 나는 이렇게 되고 싶지 않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가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 사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until이 있으면 이거 할 때까지는 이거 안 했다 이런 뜻이니까요. until B 하면 B 할 때까지는 A 했다 이런 뜻이니까 A하고 B 한 거예요. 그래서 until이 나오면 여러분 until을 해석을 할 필요 없이 그냥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일이 벌어진 거야. 용기를 덮어 써서 사건의 진실이 희석돼 버리는 거지. 그죠? 자, 그래서 6번 The mom effect. 그 침묵 효과랑 The resulting filtering. 뭐예요?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과 같은 것들. 여기서 말하는 건 bad news를 전달을 안 하는 걸 말하는 거겠죠? Can have devastating effects. 아이고야. 재앙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킨답니다. ing 붙은 애들 잘 보세요. In a steeper hierarchy. 이게 아주 가파른 위계 질서에서는 재앙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킨대. 그죠? 뭐더라? 그 송중기 나오는 그 드라마의 재벌집 막내 아들인가? 아까 이거 영상 찍기 전에 잠깐 이렇게 유튜브 쇼츠 이렇게 잠깐 보는데 잠깐 나오더라고. 보는데 그 회장님이 신문으로 지금 당장 회사가 되게 위급하다라는 걸 알게 된 거야.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한 게 지사장 자르는 거죠. 지사장을 자르는 거야. 내일 아침에 팩스 하나 넣어라 이러면서. 그래서 무슨 팩스를 넣으라고 지시를 내릴까요? 그랬더니 사표 내면 된다. 그래서
아니 왜 뉴욕지사장을 사표를 내게 합니까? 라고 그 밑에 비서가 물어보니까 아니 이런 얘기가 미국에서 나왔다면 미국에서 분명히 이게 동향이 있었을 텐데 이 동향을 전혀 보고를 못 받고 언론을 통해서 보고를 받아야 되는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됐다면 상황이 심각한 거죠. 그럼 그 사람은 왜 그랬을까? 딱 이거지. 밑에서부터 분명히 그런 조짐이 있을 겁니다라는 보고가 계속 올라왔을 거야. 계속 올라왔을 건데 이거 회장님한테 말씀드리면 욕 바가지로 먹을 텐데 조용히 있다가 월급은 계속 나오니까 조용히 있다가 보면 어떻게 잘 넘어가지 않을까? 요런 느낌으로 있다가 사건이 터져버린 거죠. 그렇죠? 지금 딱 그거야. 딱 그거야. 딱 그거. 나는 전달하고 욕먹고 싶지 않아. 자, 그런데 우리의 생존 본능이 딱 발동이 되면 어우 뭐하러 말해. 용기를 덮어버리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가 돼요? 뭔가 이렇게 배드 뉴스를 전달해야 되는 이러한 resulting filtering,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러한 filtering 같은 것들이 그렇죠? 본인의 사표로 이어지는 그렇죠? 본인의 잘림으로 이어지는 더 재앙적인 결과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라고 이 사람들이 말했대. 그래서 자, what starts out as bad news becomes happier and happier. 분명히 bad news로 시작을 했거든요. bad news로 시작한 것이 becomes 뭐가 됐느냐 하면 happier and happier 점점 더 행복해지고 있어요. as it travels up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렇죠?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분명히 안 좋은 얘기로 시작이 됐는데 bad news로 시작이 됐는데 점점 더 희망 회로를 돌리고 있는 거야. 행복 회로 돌리는 거죠. 왜냐하면 after each boss 그러니까 나의 보스도 있을 거고 우리 팀장님 있을 거고 팀장님이 가서 뭐 잘 모르지만 뭐 부장님한테 말했을 거고 부장님은 뭐 가서 과장님한테 말했을 거고 뭐 이런 식으로 하이어라키에서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그때마다 어떻게 돼요? 다 축소하거나 좀 더 희망적인 해석을 덧붙여 거기 얘기를 하는 거겠지. 그래서 각각의 보스들이 듣는 거죠. 뉴스를 from his or her subordinates 그의 부하 직원으로부터 이걸 들었을 때 듣고 난 이후에 각각의 보스들이죠, 이죠. 각각의 보스들이 make it sound a bit less bad. 조금 약간 less bad. 나쁘지 않게 그렇게 좀 덜 나쁘게 들리도록 그걸 만들어내는 거지. make 목적어 목적격 보어로 동사 원형이 지금 나와 있는 상태죠. 근데 문제는 얘가 지각동사 사운드였던 거야. 미안해요. 지각동사네. 감각동사 사운드인 거죠. 그렇죠? 감각동사 사운드이니까 감각동사 뒤에 형용사를 써야 되는데 이 형용사로 나온 게 bad고 less는 little의 little의 비교급이겠죠. 그러니까 a bit less는 전부 bad를 꾸며주는 그냥 부사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감각동사 형용사로서 bad가 등장을 했고 less는 bad를 꾸며주는 말인 거야. 따라서 조금 덜 나쁜 쪽으로 들리게끔 한대 만들었대. 뭘? 그것을. 그럼 그것이 뭐야? bad news를 말하는 거겠죠. bad news가 약간 좀 덜 나쁘게, 좀 덜 기분 나쁘게 상황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것처럼 포장해갖고 올렸다 이 말이죠. 뭐? before passing in up the chain. 뭐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예요? 나쁜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게 이 글의 주제가 돼요. 근데요, 이 글만 읽어서는 저 용기 자체가 주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뭔가 앞뒤로 더 글이 있을 거라서 그걸 다 읽어보면 저게 주제라는 걸 확신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되라더 저 머미팩트 침묵 효과로 인해서 발생하게 되는 그렇죠? 나쁜 소식을 전달함에 있어서 침묵 효과의 영향이 조금 더 주제에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됐어요. 이건 뭐 5번인 건 뭐 읽어보시면 아시는 거고 충분히 찾을 수 있으리라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되는 게 29번이에요. 아, 29번인가? 26번. 근데 26번인데, 얘들아, 26번을 내가 안 넘기고 26번 얘기를 하고 있는 게 26번 할 게 없어요, 여러분. 26번 할 게 없어요. 26번을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26번에서 뭐 그렇다, 이렇다 할 만한 내용이 지금 없어요. 그래서 26번 내용만 잘 읽어보시면 충분한 거라, 뭐 문법 지적할 것도 없고, 뭐 복잡하게 설명할 것도 없고, 그냥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는 걸로, 그쵸?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네. 혹시 학교에서 뭐 지적한 거 있으면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알았죠? 그래서 26번은 그게 시험 범위에 포함은 되어 있는데 뭐 마땅히 지금 딱히 할 게 없기 때문에 26번은 오늘은 설명하지 않는 걸로 할게요. 혹시 개별적으로 나는 26번 이런 내용이 이해가 안 돼요. 문법 여기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하신다면 수업 시간에 물어보십시오. 알았죠? 자, 긴 시간 동안 수업 듣느라 고생했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수고했어요.